해봅시다. 자, 저번에 우리가 직선을 할 때 자체 방정식을 하면서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잠깐 복습해보면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그림이 뭐 대충 요렇게 된다 그랬고 각을 이등분한다고 하면 여기가 뭐 x, y가 된다고 하면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은 나온다고 했었어. 그죠? 그리고 또 뭐를 알려드렸냐면 가계이등분선끼리는 무슨 관계가 된다? 수직 관계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 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만 더 내가 추가를 할 텐데 이것도 조금 자주 나오는 거라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에요. 괜찮아? 그럼 수직 이등분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요렇게 요 점과 요 점을 수직 이등분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찾고 싶은 거야. 괜찮아? 근데 얘들아, 우리 수직 이등분선은 어떤 삼각형을 그리면 항상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은 수선의 발 내리면은 반드시 얘가 이등분 되는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뭐를 이용할 거냐면은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봐봐.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너의 좌표를 x2, y2라고 하고 요 점은 x, y라고 할게. 이 x, y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직선 위에 모든 점이 다 x, y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괜찮아? 그럼 이 길이랑 같다고 하니까 x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은 x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거식 정리하시면은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써둡시다. 자주 나오는 거라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써드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들은 그냥 일반적인 좀 자체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298번입니다. 두 점에 대하여 AP 대 BP가 1대1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하면 될 것 같아. 봐봐. 200 몇 번이라고? 98인가요? 와, 이제 드디어 300번대로 넘어가네. AP 대 BP가 몇 대 몇이라고? 1대2. 그럼 이거 BP는 2배의 AP라고 쓸 수 있고 제곱하면 BP의 제곱은 4배의 AP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우리는 P를 구하는 거니까 P를 x, y라고 잡으면 BP 제곱 구할 수 있고 AP 제곱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시면은 B가 지금 6, -1이니까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4배의 3,2니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를 정리해 주시면 끝납니다. 괜찮을까요? 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얘 x제곱 마이너스 12x 36 y제곱 2y 플러스 1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좌변에 있는 애들을 다 우변으로 이항시킨다고 하면 4x제곱에서 x제곱 빼면은 3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4에서
뭐야 이거? 마이너스 12가 넘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은 3y제곱. 마이너스 4y에서 얘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6y고요. 상수항이 요거 13 곱하기 4에서 37을 빼달라는 거네. 맞아. 그럼 52에서 32 빼면 얼마게? 15인가? 더하기 15. 그럼 이거 다 3 가지고 있으니까 3으로 약분만 하시면 끝나겠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을 찾으시면 되겠죠. 아 이거 근데 나 4 곱했어? 안 곱했지. 진짜 나 바보네. 마이너스 16에서 요거 넘어오는 거니까 이거 18이야. 미안. 18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y 이렇게 돼서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이해될까요? 좋아요. 개념 좀 쭉 나가봅시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원과 직선이 접할 수도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 마이 갓. 초점 다시 잡혔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원과 직선의 거리를 이용해서도 판단을 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요 원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직선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해볼게. 괜찮니? 그러면 내가 교점을 구하겠다고 하는 거는 얘네 두 개를 뭐 하자는 거야? 연립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얘네 두 개를 연립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x제곱에다가 mx 더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얘가 지금 무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 되는 거죠. 맞아? 그럼 2차 방정식이 내가 판별식을 써서 0보다 컸다고 하면은 서로 다른 두 점이 되는 거고요. 판별식이 0이었다고 하면 접한다는 거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하면은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괜찮아? 근데 요거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보통 이렇게는 하지는 않고요. 보통 어떤 거를 이용할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하는데 보세요. 내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게.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괜찮아? 그러면 지금 요 모양일 때는 R이랑 D랑 누가 더 큰 상태야? 반지름이 더 큰 상태인 거 맞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반지름이 더 크구나.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접할 때는요. 원의 중심에서 또 이렇게 이어. 그러면은 얘가 D랑 반지름이 뭐 할 거야? 같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또 D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D가 R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때는 판별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계산이 요게 더 편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해서 반지름이 크면 두 개, 같으면 접하는 거, 반지름이 더 작으면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 있고 요건 조금 이따가 문제 보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럼 여기 봐봐.
어떨 때가 있냐면 접할 때가 있죠. 이 접할 때가 조금 특수한 케이스야. 그래서 우리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해볼 건데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접점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원 밖의 점을 알려줄 때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기울기가 알려줬다고 해볼게요. 괜찮아? 그럼 봐봐. 내가 기울기가 m인 애를 찾는다고 하면 접선이 이렇게도 있을 거고요. 얘랑 평행하면서 접하는 애가 이렇게도 있을 거야. 그래서 기울기를 알려주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라는 거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2개가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얘를 자 봐봐. 내가 기울기를 m이라고 줬다고 해볼게. 괜찮아? 그러면 얘는 y는 mx 더하기 c라는 모양일 거야.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원을 뭐라고 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볼게. 괜찮아? 그럼 내가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뭐 한다 그랬어? 접한다 그랬죠. 그럼 접한다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C를 모르는 상태예요. C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중심이 0,0이니까 0,0에서 mx 빼기 y 더하기 c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c라고 할 수 있고 너가 반지름이 돼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 c라는 애는 뿔마, 절대값 있었으니까 뿔마 붙여주시고 r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되는 거 맞아? c가 뿔마로 나오는 이유는 2개니까 2개 나온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이거는 공식을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얘들아 근데 봐봐. 지금 우리 뭐만 본 거냐면 원의 중심이 뭐일 때 봤어요? 0,0일 때 봤죠. 근데 얘가 어떻게 움직일 수도 있어. 0,0이 아니고 다른 데로 뭐 A, B라는 점으로 평행이동 됐을 수도 있죠. 맞아? 근데 봐봐. 얘가 A, B라는 데로 이렇게 평행이동이 뭐 이렇게 가서 여기 원이 이렇게 평행이동 됐다고 해볼게. 괜찮아? 그러면 직선도 똑같이 평행이동이 됐겠죠? 맞아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었다고 하면 요 공식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은 이 원의 방정식은 지금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럼 요 직선 구할 때 y 빼기 b는 m의 x 빼기 a 뿔마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쓰시면 돼요.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라서 이렇게 돼. 괜찮을까요?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여기 모양 똑같이 오고 여기 모양 똑같이 온다고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요거 원점이 아닐 때 요렇게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때도 있냐면 점을 줄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점이 x1, y1이라고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일단은 마찬가지 중심이 0,0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자. 그리고 접점이 이런 데 있었다고 할게. 그러면 접점을 주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공식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 점이 지금 x1, y1이잖아. 쌤은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어. 요거 x제곱, y제곱 얘를 펼쳐.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r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x 하나에 x좌표 하나 대입해. y 하나에 y좌표 하나 대입해. 이러면 끝인 거야. 괜찮을까요? 공식 되게 쉽죠? 맞아.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합니다. 그럼 얘도 원의 중심이 어디가 아닐 수도 있어. 원점이 아닐 수도 있어. 쌤 이거 증명은 안 할게요.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이 돼서 또 얘가 a, b로 옮겨졌다고 해볼게. 괜찮니? 그래서 얘가 x-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 됐다고 하자. 그리고 요 점의 좌표는 x1, y1이었다고 할게요. 괜찮아? 뭐 정확하게는 이 점도 사실 이렇게 옮겨진 건데 그냥 똑같이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외우는 원리가 똑같아. 이거 펼쳐. x 빼기 a, x 빼기 a, y 빼기 b, y 빼기 b는 r 제곱이라고 펼쳐. 여기 x 하나에다가 요거 대입하고 여기 y 하나에다가 y 대입하면은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서 쓰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어떤 거를 쓴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접한다는 거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라는 거는 꼭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 이게 다 그거를 바탕으로 공식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문제 조금 풀어봅시다. 이거 일단 쓰세요. 자, 유형 12번은요. 유형 10이 아니고요. 미안해. 유형 13번입니다. 308번 볼게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근데 두 가지 중에서 판별식보다는 뭐를 많이 쓴다? 거리를 이용한 거를 많이 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쉽지 않네. 원이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 뭐야? 는 5야? 그리고 직선이 x 빼기 2y 더하기 n은 0.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더 나은지. 벌써 조금 두렵긴 하네요. 자, 먼저 판별식을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을 한다는 거는 두 개를 일단 뭐 하자는 거야? 연립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x를 없앱시다. 그럼 여기가 x는 2y 빼기 n이 되는 거니까 대입해 보시면은 2y 빼기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5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이거 전개를 해보시면 y제곱 4y제곱이니까 5y제곱.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 이렇게 있었다고 하자. 그럼 마이너스에 4에 n 플러스 1의 y에다가 마이너스 4의 y네. 여기 y 이렇게 쓸게요. 괜찮아? 그리고 n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4 빼기 5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 여기 요거 두 개 합쳐주면은 마이너스 4에 n 플러스 1의 y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n제곱 더하기 2n 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 이야 2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이거 짝수 공식 4분의 D로 쓰시면은 4에 n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5n 제곱 빼기 10n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크셔야 되겠다.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n제곱 여기가 4에다가 16에다가 요거 하니까 플러스 6n 4에다가 플러스 16이 0보다 크다. 그럼 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러면 인수분해 되니까 사이값이고 8과 마이너스 2 되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정수 n의 개수는 8에서 마이너스 2 뺀 다음에 둘 다 등 없으니까 1 한 번 더 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9개가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게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리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 그럼 원의 중심이 1,2고요. 너에서 x 빼기 2y 더하기 n까지의 거리는 루트 5분의 1 넣고 2 넣으면은 1 빼기 4니까 n-3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가 반지름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반지름이 지금 얼마야? 루트 5 되네. 그럼 절대값 n-3이 5보다 작은 거고 n 빼기 3이 5랑 마이너스 3 사이 되는 거니까 3 더하시면 8과 뭐야? 이거 마이너스 5지? 미안. 마이너스 2 사이라고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죠? 뭐가 더 쉽니 얘들아? 얘가 더 쉽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합시다. 그 다음에 311번으로 갈게요. 자, 311번은 원과 직선이 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얘 원의 중심이 1,3이고 너에서 직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10분의 6 마이너스 k 절대값. 얘가 반지름이랑 길이가 똑같다는 거니까 얘가 루트 10 되는 거네. 그러면 10은 절대값 k-6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k가 가능한 거 뭐거나 16이거나 마이너스 4라고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2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315번 볼게요. 원과 직선이 이번에 만나지 않도록. 그럼 원의 중심이 2,0에서 직선이 x 빼기 y 더하기 n은 0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은 루트 2분의 n 플러스 2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고, 얘랑 루트 18이면은 3루트 2죠. 누가 더 커야 돼요? 지금 만나지 않아야 돼. 거리가 더 커야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절대값 n 플러스 2가 누구보다 6보다는 커야 되겠죠. 괜찮니? 그러면 n 플러스 2가 6보다 크다 또는 n 플러스 2가 마이너스 6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n이 4보다 크다 또는 n이 마이너스 8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유형 18번 볼게. 요거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그때 안 했었거든요. 개념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서 바로 그냥 문제 풀게요.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똑같다고 했죠. 점일 때랑. 그래서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가 된다고 했었죠. 해봅시다. 원의 잠깐만 이게 몇 번이야? 326번. 원의 중심이 1,-3이고요. 너랑 직선 2x 플러스 y 더하기 11은 0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루트 5분의 1 대입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절대값 10이니까 그냥 10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맞니? 그럼 이거 2루트 5가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최대 최소를 지금 곱하라고 했네요. 최대값은 거리 더하기 반지름이고 최소값은 거리 빼기 반지름이니까 두 개 곱하시면은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되는 거지. 너 제곱하면은 20인가요? 반지름의 제곱은 5라 그랬네.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써주시고 지웠다가 합시다. 자, 유형 19번 330번 볼게요. 직선에 평행하고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네. 그럼 요거 기울기 구해보면 기울기 얼마 나와? 기울기가 지금 2가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될 때 m과 이거 근데 뭐 m은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미? 그죠? 그래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공식 쓰면 되죠? 공식 아직 못 외웠을 거니까 공식 뭐였는지 한번 써보면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었어요. 그러면은 얘 2x에다가 뿔마 반지름이 얼마예요? 3이네요. 3의 루트 4 더하기 1이니까 5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시면은 제곱하면 4고요. 얘 제곱하면은 45가 되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4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해될까요? 334번입니다. 이번에는 접점을 알려줬어. 334번. 그러면 지금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2였고 접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4가 된대요. 그럼 접점 알려줬을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x 하나에다가 x값 대입하고 y 하나에다가 y값 대입하라고 했었지. 그럼 얘가 2x 마이너스 4y는 20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2로만 약분하시면 되겠죠? 맞아. 아니구나. y는으로 정리해야 되네 이거. 넘겨서 4로 나누면 y는 2분의 1 x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다. 그럼 m은 2분의 1이고 n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4배 하면은 2에다가 마이너스 5 더하자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시면 되겠지. 이해될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338번 볼 건데 여기에는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338은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거,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 세 번째는 원 밖에 점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원이 이렇게 있고 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접선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냐면 지금 일단 338번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봐봐. 338번 보면은 요 원밖의 점이 4,-2라고 했고요. 요 원은 0,0이면서 반지름이 지금 2가 된다 그랬어. 맞아요. 그러면 내가 접점의 좌표를 모르지. 그럼 접점의 좌표를 설정을 할게. 뭐라고 설정할 거냐면 x1, y1이라고 설정할게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접선의 방정식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 원의 방정식이 원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였으니까 x1x, y1y는 4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 근데 이 직선이 지금 누구를 지난다고? 4,-1을 지난대. 그럼 이거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죠. 그럼 대입해 보면은 4x1 그리고 마이너스 2y1은 4. 그래서 x1과 y1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지금 문자 두 개니까 식을 하나 더 찾아야 x1과 y1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근데 이 x1이랑 y1이라는 애는 요 원위의 점 맞아? 그럼 요 원위의 점이니까 여기에 대입해도 되는 거네?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뭐 하면? 연립하면 x1과 y1이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해봅시다. 2로 나눠서 정리해보면은 요게 y1은 2x1 빼기 2라고 쓸 수 있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대입해 보시면은 x1의 제곱에다가 이거 바로 제곱해서 쓰자. 4x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인가요? 플러스 4는 4니까 이렇게 사라지겠다. 괜찮니? 그러면은 x1로 묶어 주시면은 얘가 5x1 빼기 8은 0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는 뭐 0이 아니라고 했네. 그럼 일단 한번 보자. x1이 0인 경우랑 5분의 8인 경우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은 x1이 0일 때는 y1이 뭐 나와? 마이너스 2 나와. x1이 5분의 8일 때는 y1이 여기다 대입하면 5분의 16에서 5분의 6인가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0,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2y는 4가 돼서 y는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라는 거는 x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요거 대입해서 5분의 8 x 더하기 5분의 6 y는 4라고 쓰시면 되고 요거 정리하시면은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니? 얘들아 근데 봐봐. 지금은 우리가 뭐를 이용한 거냐면 접점의 좌표를 몰라서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두고 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자,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뭐도 모르냐면 기울기도 몰라. 그래서 기울기를 잡고 해도 돼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해볼게. 괜찮아? 그러면 기울기가 m이고 요 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 우리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m에 x 빼기 4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이거 다 전개해보면 mx 마이너스 y 빼기 4m 빼기 2는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얘가 무슨 선이 돼야 된다고? 접선이 돼야 된다고.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2 나와야 되는 거 괜찮아?
그럼 m값 나오겠지. 해봅시다. 0,0이니까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대입하면 이거 사라지고 그냥 4m 플러스 2에다가 절대값 씌운 애가 얼마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 괜찮니?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약분하고 하자. 1. 너는 2m 플러스 1. 그러면 제곱해서 정리하면 4m 제곱 더하기 4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 되는 거 괜찮아? 1 사라지고 넘어가면은 3m제곱 플러스 4m 돼서 는 0 돼서 m이 0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m값을 대입해서 정리하셔도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좀 선호해요. 얘가 좀 더 계산이 조금 나은 것 같아.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안 구해드렸으니까 2개 풀어서 답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지금 시간 좀 드릴게. 2개 답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우리 그 직선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았던 거 기억이 나세요? 어떻게 했었어? K 붙여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원도 똑같거든요. 어떤 거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에요. 도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이 될 수도 있고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래.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봐봐.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랑 여기 이렇게 두 교점이 생기지. 맞아요. 그러면 얘네 둘을 지나는 원은 엄청 많아. 원은 점이 3개 있어야 하나로 결정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2개만 있을 때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얘네 그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직선에서 했던 아니 이거 초점이 안 맞아서 리모컨을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눌러도 눌리는 건가 나? 자 얘는 내가 x제곱 y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게. 요 원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고 할게요. 괜찮아? 그러면 그 직선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요 두 원의 교점 얘네들을 지나는 엄청 많은 원의 표현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프라임 x 더하기 프라임 y 더하기 프라임은 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얘가 내가 도형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도형이라는 거는 원일 때도 있고 원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원이 아닐 때는 어떤 거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도 있어요. 괜찮아? 그럼 그게 언제냐면 직선이 되려면은 제곱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사라지려면 k가 뭐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되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의 현이고 얘에도 현이네? 그럼 얘를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은 공통현이 나오는 거고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얘는 그냥 두 원을 지나는 원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다. 괜찮아? 근데 또 가끔 뭐를 또 물어볼 때가 있냐면 이 원들 중에서 가장 넓이가 작은 애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원이 될 거냐면 요 공통현이 지름이 되는 원이 가장 작겠죠? 요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니?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보자.
몇 번이냐면요. 301번을 볼게요. 301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이거 무슨 직선이라고? 공통연의 방정식이라 그랬죠. 그럼 공통연의 방정식은 k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결국에 두 개를 그냥 뭐 하시면 끝나는 거야? 빼면 끝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301번은 두 개를 그냥 빼면 되는 거니까 두 원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애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y 플러스 7은 0이라는 애를 빼면 돼요. 빼면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6y 빼기 7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A는 얼마고? 마이너스 6이고 B는 얼마고? 마이너스 7 되는 거네. 어머, 4를 왜 안, 이거 4는 왜 어디 갔을까? 미안해. 그죠? 그럼 4 넘어가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1을 지금 문제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될까요? 너무 쉽다. 305번 볼게요. 자, 얘는요.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2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k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4y 플러스 2는 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 그럼 0,0 대입했을 때 k가 나오겠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k 곱하기 2는 0 되는 거니까 k는 지금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k 대신에 1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정리는 할 수 있으시죠? 답 좀 구해줄까요? 자, 그 다음에 현의 길이라는 건데 현의 길이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어. 현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현의 길이는 여기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구면 현이 반드시 뭐가 돼? 2등분 되는 거 기억나죠? 맞아.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D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얘는 반지름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무슨 고라스 쓰면은 피타고라스 쓰면은 요만큼 길이 나오지? 그럼 너의 2배 하면은 끝나겠네? 그래서 현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이라고 하는 애는 2배의 루트 R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라고 하면 현의 길이가 나옵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318번 예제 바로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원과 직선이 두 점 PQ에서 만날 때 PQ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뭐 원이 이렇게 있고 뭐 아무렇게나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 그럼 지금 원의 중심은요 3,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은 4x 3y 빼기 얼마래? 3은 0. 그럼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5분의 4, 3, 12 6. 그럼 여기가 15인가? 그럼 거리가 요만큼이 3이 된다는 거야. 괜찮니? 그리고 지금 반지름 얼마예요? 반지름이 5가 되는 거 괜찮을까요? 맞아. 그러면 3대 4대 5 돼야 되니까 이만큼이 4여서 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어떤 거냐면요. 원이 이제는
두 개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이 두 개가 등장해서 봐봐.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요 원이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하는 애가 있을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둘 다 원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요. 공통 접선의 길이도 안 했는데 이것 먼저 했네. 그냥 합시다.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 그럼 이 공통 외접선은 길이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냐면 접점부터 접점의 길이를 우리가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고 하거든.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D라고 할게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길이를 D 프라임이라고 할게. 괜찮니? 아, 바보. 저거 어차피 반지름이잖아. 그죠? 문자표 바꿉시다. 그럼 얘 뭐라고 할까? 스몰 r, 라지 r이라고 할게. 괜찮아?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나는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얘를 D라고 할게. 괜찮아? 그럼 얘들아 봐봐. 파란색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내가 여기에서 수선의 발 이렇게 그으면 여기 길이랑 이만큼 길이랑 당연히 똑같은 거 맞아? 여기도 수직이니까 얘가 평행한 관계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라지 r 빼기 스몰 r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 무슨 삼각형 나왔어? 직각삼각형 나왔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를 여기 L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용하면? 피타고라스 2를 이용하면 답이 나오겠죠. L제곱은 뭐라고 하면 돼? D제곱 마이너스 라지 r 빼기 스몰 r의 제곱이라고 하시면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공통 외접선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 공통 내접선도 있어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고요. 접선이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고 접하는 애가 있을 수 있어. 괜찮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길이를 스몰 r, 중심에서 접선까지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길이를 D라고 할게요. 괜찮아? 그럼 봐봐. 연장선을 그을 거야. 얘 연장선 그어서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이렇게 떨구면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이 L이 됩니다. 괜찮아? 그리고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도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라지 R 되는 거 괜찮아? 그럼 여기 또 무슨 삼각형 만들어졌어?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죠. 그럼 얘도 뭐 이용하면? 피타고라스 이용하면은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는 지금 D의 L제곱은 D의 제곱에서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의 제곱을 빼시면은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좋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 17번을 볼 건데 여기는 그냥 원의 접선의 길이라고만 나와 있어. 그래서 요거 접선의 길이는 매우 쉬워요. 봐봐. 그냥 접선이라고 하면 원이 이렇게 있어. 접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원 밖에 요 한 점에서 점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원의 중심에서 이으면 여기가 무조건 직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반지름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그냥 나오겠지. 맞아. 이건 뭐 너무 쉬워. 그럼 323번 봐봐. 이거 좀 특별한 숫자죠? 323번. 인류사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날이잖아. 아닌가요? 그죠?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조카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원장님 둘째의 생일이기도 해요.
많이 겹칩니다. 네. 자, 점 P가 5,-4에서 원액은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PQ 길이 구해달래. 그러면 지금 얘가 P고 뭐 얘가 Q가 된다는 얘기네요. 맞아. 그냥 그림 그려놓은 거 그대로 쓸게. 너의 좌표는 5,-4가 되고요. 원의 중심이 0,0이네요. 그럼 이거 길이 구하면 D가 얼마 나와? 그쵸? 반지름은 얼마래요? 3이래요. 그러면 L제곱은 41 빼기 9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야? 32? 그러면 L은 뭐야? 4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 한 거 다 채웠죠?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숙제는 59페이지까지 다 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합시다.